심정지입니다. 분만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의료진이 사방에서 달려들었고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강하게 누르는 손,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손, 약물을 주입하는 손,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시간 체크, 1분 경과, 계속합니다. 그러나 반응은 없었습니다. 2분, 3분, 4분.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진의 표정이 굳어갔죠. 누군가 조용히 하얀 천을 준비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고 복도에 서 있던 세 사람에게 의사가 다가갔습니다. 지금 산모가 심정지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의 표정, 놀라움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이었죠. 아이들은요? 남편 민도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아니라 아이들부터 묻는 남자. 그 옆에 선 시어머니 노경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 설아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이 순간 분만실 침대 위 하얀 천이 얼굴을 덮어가는 그 여자 차은결. 그녀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멈췄지만 귀는 살아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차은결은 7달째 배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쌍둥이 임신. 그것도 자연 임신이었죠.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차은결에게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혈압은 날마다 올랐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었습니다. 밤마다 숨이 차서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한다면요. 은결아, 좀 어때? 남편 민도아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죠. 차은결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날 밤부터 차은결의 혈압은 위험 수치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파. 극심한 복통과 함께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민도아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차은결은 응급실로 실려갔죠. 임신 중독증입니다. 당장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도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7달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안 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합니다. 그렇게 차은결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됐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본 건 차가운 수술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가 일자가 됐습니다. 심정지, 즉시 심폐소생 시작.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차은결의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출산 중 과다출혈, 그리고 급격한 혈압 상승. 몸이 견디지 못한 거였죠.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시간 확인. 4분 경과. 준비하세요. 누군가 조용히 하얀 천을 꺼냈습니다. 사망 선고 준비였죠. 천천히 천이 차은결의 얼굴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차은결은 모든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 살아있는데? 심장은 멈췄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의식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 피부로 느껴지는 천의 감촉, 코로 맡아지는 소독약 냄새까지. 나는 살아있어.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공포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가 된 기분이었죠. 그때 희미하게 심전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맥박이 잡힙니다. 뭐라고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라고 불리는 무언가였죠. 의료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공급 늘리고 혈압 체크. 아이들 상태는요? 3명 모두 심박 확인됩니다. 차은결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정확히는 의식은 있었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판단했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입니다. 당장 아이들부터 꺼내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고 복도에 서 있던 민도아에게 의사가 다가갔습니다. 지금 산모는 심정지 후 소생됐지만 혼수 상태입니다. 새쌍둥이를 즉시 분만해야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민도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아이들을 먼저 살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차은결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수술이 재개됐고 새쌍둥이가 하나씩 꺼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작지만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첫째 남아, 건강합니다. 둘째 남아, 이쪽도 이상 없습니다. 셋째 여아, 호흡 정상입니다. 세 아이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차은결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다만 들을 수만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그리고 분만실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요. 애들은 다 살았대. 그럼 은결이는? 혼수래. 깨어날지 모르겠다고. 짧은 침묵 후 보험은 언제 나오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차은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길 바라고 있구나. 혼수 속에서도 의식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여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듣는 여자. 차은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분만실 밖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도아, 노경자, 그리고 설아윤. 의사가 나와 말했죠. 산모가 심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경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은 바로 처리되는 거죠?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모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보험 이야기라니. 하지만 노경자는 태연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사가 난처하게 대답했죠. 그 옆에서 민도아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새쌍둥이 모두 심박이 확인됐습니다. 조금 이른 출산이지만 생존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 아이만 살면 되는 거네요. 민도아의 말에 의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아이만 살면 된다니.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분만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남은 세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설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 인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무언가를 드디어 손에 넣게 된 사람처럼요. 노경자가 설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젠 내 차례야. 은결이는 어차피.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민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표정에는 슬픔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기색이었죠. 그 순간 분만실안. 차은결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라고 했지만 귀만큼은 너무나 또렷했거든요. 보험? 아이만 살면 돼? 제 인생?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태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낯선 여자의 존재. 차은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길 바라고 있구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모 혈압 안정화됐습니다. 아이들 분만 시작합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아기 울음소리. 첫째, 남아입니다. 둘째, 남아입니다. 셋째, 여아입니다. 세 아이 모두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차은결은 아이들을 볼 수 없었죠. 눈을 뜰 수도 손을 뻗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울음소리. 아이들이 신생아실로 옮겨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복도에서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들. 애들 다 살았대요. 노경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성별은요? 설아윤이 물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래. 아들이 둘이나. 민도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죠. 그럼 은결이는요? 설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수래.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차은결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듯했죠. 세 사람은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세 개의 작은 인큐베이터가 보였죠. 저 애들이 우리 손주들이구나. 노경자가 말했습니다. 아들 둘은 잘 키워야지. 딸은요? 설아윤이 물었습니다. 딸은 뭐 있으면 있는 거고. 노경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민도아는 인큐베이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윤 씨가 잘 키워줄 수 있죠? 네, 제가 잘 키울게요. 설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과거에 불임으로 이혼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래서 더욱 간절했습니다.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될 수 있다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신생아실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차은결을 찾지 않았습니다. 혼수병실에 홀로 누운 채 차은결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진짜로 내가 깨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누워서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차은결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만큼은 깨어 있었죠.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들을. 보험은 바로 처리되지? 아이만 살면 돼. 이번엔 제 인생이에요. 하나하나 또렷하게. 차은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억들이 언젠가 무기가 될 거라는 걸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요. 혼수 속에서 차은결은 다짐했습니다. 깨어나면 반드시.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는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셋쌍둥이 중 막내 딸아이의 울음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텅 빈 복도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주치의 강세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분이 지났지만 그는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죠. 계속합니다.
다른 의료진이 망설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시간이면 뇌 손상을 각오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강세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의 손이 차은결의 가슴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규칙적이고 정확한 압박이 이어졌죠. 그리고 5분째 희미하게 심전도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맥박 잡힙니다. 혈압 상승 중. 심장 박동 회복됐습니다. 분만실의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강세윤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차은결을 내려다봤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식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입니다. 강세윤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살렸지만 의식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아기들은요? 지금 당장 꺼내야 합니다. 이미 오래 지체됐어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산모는 혼수 상태, 새쌍둥이는 뱃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죠. 보호자를 부르세요. 간호사가 급히 분만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민도아에게 다가갔죠. 보호자이십니까? 네, 남편입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는 심정지 후 소생에 성공했으나 깊은 혼수 상태입니다. 새쌍둥이를 즉시 분만하지 않으면 아기들이 위험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민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산모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수 상태이기 때문에 예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기들을 우선 살려야 합니다. 아내 쪽은 민도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간호사는 그 말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보호자라면 산모의 안전을 먼저 물어봐야 정상이었으니까요. 아이들부터 살려주세요. 민도아의 말이 명확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였죠.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분만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세윤에게 보호자의 말을 그대로 전했죠. 보호자가 산모 쪽은 선생님 판단에 맡기고 아이들부터 살려달라고 합니다. 강세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산모의 생명을 의사 판단에 맡긴다는 건 사실상 포기와 다름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강세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죠. 이 발언은 기록에 남겨야 한다. 그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보호자가 한 말 의무 기록에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시간과 함께요. 네, 선생님.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15분. 보호자 배우자에게 상황 설명. 보호자 발언 산모 쪽은 선생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살려주세요. 제왕절개 수술동의 확인. 모든 내용이 의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강세윤은 그 기록이 언젠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직감했죠. 수술 시작합니다. 메스가 차은결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아기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죠. 첫째 남아, 체중 2kg 100g. 둘째 남아, 체중 2kg 50g. 셋째 여아, 체중 1kg 900g. 세 아이 모두 작았지만 생명력은 강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죠.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아이들을 닦아내고 인큐베이터로 옮겼습니다. 아기들 모두 신생아실로 이송합니다. 산모 상태는요? 혈압 안정, 출혈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입니다. 강세윤은 차은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그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과연 깨어날 수 있을까? 강세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보호자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 그는 차은결을 중환자실로 옮기며 생각했죠. 이 환자 주의 깊게 봐야겠어. 중환자실에 홀로 누운 차은결. 그녀는 여전히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까지. 내 아이들. 손을 뻗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죠. 그저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민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은 다 괜찮대요. 다행이네. 그럼 은결이는? 노경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혼수래요. 언제 깨어날지 모른대요. 짧은 침묵. 그럼 보험은? 아직 확실하지 않대요. 깨어나야 알 수 있다고. 에이, 답답하네. 두 사람의 대화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차은결은 그 모든 말을 기억했습니다. 선생님 판단에 맡긴다. 아이들부터 살려달라. 그 말들이 의미하는 바를요. 남편은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의사에게 판단을 떠넘긴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의무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차은결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치의 강세윤이 그 발언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기록은 훗날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차은결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보이지 않는 감옥, 들리지만 말할 수 없는 세계. 그 속에서 차은결은 하나씩 기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억들이 무기가 될 날을 위해서요. 사흘째 되던 날, 중환자실에 누운 차은결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만큼은 너무나 또렷했죠.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도아와 설아윤이었습니다. 은결이 상태는 어때요? 설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혼술해. 의사 말로는 깨어나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데. 민도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도 걱정도 없었죠. 그럼 보험금은요? 설아윤이 물었습니다. 아직 사망이나 장애 판정이 나야 지급된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글쎄, 한두 달은 지켜봐야 한대. 두 사람의 대화는 차은결의 회복이 아니라 보험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차은결은 모든 걸 듣고 있었죠. 보험금, 장애 판정.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설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꼭 필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만 가질 수 있었다면 가족들이 날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알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민도아가 설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은 라윤 씨가 잘 키울 수 있지? 네, 제가 정말 잘 키울게요. 3명 다요. 엄마는 아들 둘만 관심 있으시더라고. 딸은 뭐 라윤 씨가 원하면 키워도 되고. 차은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아이들을 저 여자가 키운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차은결은 홀로 남겨졌죠.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신생아실. 노경자가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개의 작은 침대에 3명의 아기가 누워 있었죠. 간호사 배정은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할머니예요. 아기들 이름은 정하셨어요? 아직이요.
그나저나 성별이 어떻게 되죠? 배정은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남아, 셋째는 여아입니다. 아, 아들 둘에 딸 하나구나. 노경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아쉬운 기색이었죠. 아들 둘이면 충분하지. 네. 배정은이 되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노경자는 다시 인큐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는 오래 시선이 머물렀지만 셋째 딸에게는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딸은 굳이 중얼거림이 작았지만 배정은은 들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신생아실에서 일한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수많은 가족을 봐왔고 그들의 미묘한 태도, 차이도 눈치채곤 했죠. 이상한데 배정은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인큐베이터 앞에는 보호자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도아, 노경자, 그리고 설아윤까지. 하지만 셋째 딸아이 앞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죠. 첫째 아기 보호자 방문 확인. 둘째 아기 보호자 방문 확인. 배정은이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셋째 아기 보호자 방문. 없음. 하루, 이틀, 사흘.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둘은 매일 누군가 찾아왔지만 딸은 방치됐죠. 보호자 서류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서류에는 빼곡히 정보가 채워졌지만 셋째 서류는 공란이 많았습니다. 이름난 공란, 보호자 연락처 공란, 퇴원 후 양육자 공란. 배정은은 이 모든 것을 간호일지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둘째 매일 보호자 방문 확인. 셋째 보호자 방문 없음 3일 연속. 셋째 관련 서류 미작성. 보호자들의 셋째에 대한 관심 현저히 낮음. 그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의도적이야. 배정은은 간호일지를 별도로 복사해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였죠.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의 차은결은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보험 처리는 언제쯤 될까요? 의사가 한 달은 지켜봐야 한대요. 답답하네. 그 돈으로 애들 키우는데 써야 하는데. 애들 중에 누가 제일 크죠? 첫째가 제일 크고 셋째가 제일 작아요. 그럼 딸이 제일 작구나. 괜찮겠어요? 의사는 괜찮대요. 작아도 건강하다고. 다행이네. 그래도 딸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아들 둘만 잘 키우면 되니까. 차은결은 모든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내 딸, 내 막내딸.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누워서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나와 내 딸이 함께 버려지고 있어.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방법은 없었죠. 모니터만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비, 비, 비. 차은결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식도 살아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는 배정은이 오늘도 간호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기, 7일째 보호자 방문 없음. 첫째, 둘째 대비 명백한 차별 확인. 해당 내용 별도 기록 보관. 그녀는 펜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언젠가 이 기록들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의 차은결, 신생아실의 막내딸. 둘 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었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차은결의 뇌파 검사가 진행됐죠. 강세윤이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옆에 선 신경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뇌파 패턴이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 달라요. 보세요, 이 부분. 전문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알파파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의식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강세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 환자 지금 우리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쇄 증후군까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강세윤은 침대에 누운 차은결을 내려다봤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정말로 듣고 있다면 지난 2주 동안 병실에서 오간 모든 대화를 들었다는 뜻이었죠.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강세윤은 차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의식 잔존 가능성 있음. 청각 기능 보존 추정. 보호자 면회시 주의 필요. 그는 펜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환자 주변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지난 2주 동안 강세윤은 보호자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병문안을 와도 환자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죠. 보험금 이야기만 반복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들은 보호자들의 발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어 내려갔죠. 아내 쪽은 선생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살려주세요.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요? 은결은 깨어나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하나하나 적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나 슬픔이 아니었죠. 계산이었습니다. 강세윤은 메모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같은 시간 신생아실. 배정은은 오늘도 간호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14일째였습니다. 2주 동안 단 한 번도 셋째 딸아이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죠. 배정은은 셋째 아기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공란이 많았습니다. 이름 미정, 주 양육자 미정, 퇴원 계획 미정. 이건 방치야. 배정은은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은 기록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14일 동안의 방문 기록, 서류 미작성 내역, 보호자들의 태도 차이. 모든 것이 명백한 차별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대로 두면 안 돼. 배정은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일지를 복사해서 별도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간호사에게 보고했죠. 수간호사님, 잠깐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새쌍둥이 중 셋째에 대한 보호자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배정은은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수간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차별입니다. 2주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산모 상태는요? 혼수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수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위로 올려야겠어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간호사는 즉시 간호부장에게 보고했고 간호부장은 강세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회의실에서 비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세윤, 간호부장, 배정은 그리고 병원 법무팀 직원이 참석했죠. 테이블 위에는 두 종류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세윤의 메모와 배정은의 간호일지. 법무팀 직원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강세윤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의 발언, 신생아에 대한 차별적 태도, 산모 방치 정황. 이 모든 게 패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내부 검토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모든 기록을 보존해 주세요. 배정은이 말했습니다. 이미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관찰하면서 기록해 주세요. 특히 보호자와 신생아 간의 접촉 빈도, 발언 내용, 서류 작성 여부 등을요. 강세윤이 덧붙였습니다. 산모 쪽도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만약 의식이 돌아온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죠.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이제 병원 전체가 이 사안을 주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배정은은 신생아실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세윤은 중환자실로 향하며 차은결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듣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요. 중환자실. 차은결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병실을 드나드는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목소리도 달라졌죠. 누군가 눈치챘구나. 차은결은 느꼈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요. 조금만 더. 차은결은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모니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비, 비, 비.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생명 신호가 아니었죠. 반격의 신호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조용한 반격. 신생아실에서는 배정은이 오늘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15일째, 셋째 아기 보호자 방문 여전히 없음. 병원 법무팀 내부 검토 시작. 모든 기록 별도 보관 중. 그녀는 펜을 놓으며 셋째 인큐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배정은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강세윤도, 간호부장도, 법무팀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패턴은 명확해지고 있었죠.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차은결이 깨어나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직접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요. 29일째 아침. 강세윤은 일상적인 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은결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그때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잠깐. 강세윤이 멈춰섰습니다. 차은결의 오른손 검지가 떨렸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환자분, 제 말이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강세윤이 말했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다시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들리시는군요. 강세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9일 만의 반응이었으니까요. 눈을 뜨실 수 있으면 떠보세요. 차은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마침내 가느다란 틈이 생겼죠. 빛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환자 의식 회복 중. 강세윤이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각종 검사가 즉시 시작됐죠.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동공 반응.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환자분, 제 손을 쥘 수 있으면 쥐어보세요. 차은결의 손이 강세윤의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의지는 분명했죠.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강세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차은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요? 차은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29일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합니다. 신생아실에 있어요. 차은결의 표정이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죠. 강세윤은 알았습니다. 이 환자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지금 말씀하시기 힘드시죠? 천천히 회복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차은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죠. 종이가 필요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노트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차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죠.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다. 강세윤이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혼수 상태일 때 주변 대화를 다 들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죠. 보험금, 아이 버림, 기록 필요. 강세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환자는 29일 동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은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1시간 후 병원 법무팀 사무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강세윤, 배정은, 간호부장, 그리고 법무팀장이 모였죠.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강세윤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 중 모든 대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테이블에 차은결이 쓴 메모가 놓였습니다. 법무팀장이 메모를 읽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수집한 증거와 일치합니다. 배정은이 간호일지를 펼쳤습니다. 보호자들의 차별적 행동, 셋째 아이에 대한 방치, 산모 방치 정황, 모든 게 연결됩니다. 강세윤이 자신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발언 기록도 있습니다. 의무 기록에도 남아 있고요. 법무팀장은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이건 단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간호부장이 물었습니다. 아동보호 사안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고의적 방치, 산모에 대한 유기시도, 재산상 이득을 위한 범죄 계획까지 의심됩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외부 기관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관 말입니까?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됩니다. 강세윤이 물었습니다. 환자 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들이 의식 회복 사실을 알면 당장은 비밀로 하세요. 환자 상태가 위중하다고만 알려주고 면회도 제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로부터 정식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도 도와드리고요. 배정은이 말했습니다. 셋째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일단 병원 보호 조치를 취하고요. 법무팀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를 지나던 민도하는 병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료진들이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뭐지? 그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죠. 죄송합니다. 지금 면회가 제한됐습니다. 왜요? 제가 남편인데요.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서요. 의사 선생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도하는 의아했지만 물러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중환자실 안. 차은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9일 만에 뜬 눈이었죠.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 느꼈던 모든 감정들.
이제 시작이야. 차은결은 다짐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힘이었죠. 내 아이들을 지켜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병실 문 밖에서 강세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변호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문이 열렸고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은결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최연희입니다. 도와드리러 왔어요. 차은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펜을 잡았죠.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29일 동안 쌓아온 기억들을, 증거들을요. 신생아실에서는 배정은이 셋째 인큐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깨어났어. 그리고 우리가 다 기록해뒀어. 작은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요. 증거는 모였습니다. 증인은 깨어났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차은결은 이제 앉을 수 있었고 짧은 문장도 말할 수 있었죠. 변호사 최연희의 사무실. 차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기억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최연희가 말했습니다. 차은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움직였죠. 첫 번째 항목. 혼수 상태 중 들은 대화 내용. 보험은 바로 처리되지? 아이만 살면 돼. 이번엔 제 인생이에요. 은결은 깨어나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하나하나 적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으니까요. 두 번째 항목. 보험금 및 재산 관련 발언.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요? 장애 판정이 나야 지급된대. 그 돈으로 애들 키우는데 써야 하는데. 세 번째 항목. 아이 양육 계획 및 설아윤의 개입. 전 아이가 꼭 필요했어요. 애들은 라윤 씨가 잘 키울 수 있지? 3명 다 제가 정말 잘 키울게요. 네 번째 항목. 딸 아이에 대한 차별 정황. 아들 둘이면 충분하지. 딸은 굳이. 딸은 라윤 씨가 원하면 키워도 되고. 차은결은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쓸 수 없었죠. 충분합니다. 잘하셨어요. 최연희가 진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파일을 펼쳤죠. 이제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의무기록. 강세윤이 작성한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보호자 배우자 발언 산모 쪽은 선생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살려주세요. 시간 오전 11시 15분. 두 번째 증거. 간호일지. 배정은이 29일 동안 빠짐없이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기 보호자 방문 1회 이상. 셋째 아기 보호자 방문 0회. 셋째 관련 서류 미작성. 보호자들의 차별적 태도 관찰 기록. 세 번째 증거. CCTV 영상. 병원 법무팀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신생아실 앞 복도 영상. 민도아, 노경자, 설아윤이 첫째, 둘째만 보고 가는 장면. 셋째 인큐베이터 앞에서 외면하는 장면. 중환자실 복도에서 보험금 이야기하는 장면. 네 번째 증거. 설아윤의 과거 기록. 최연희의 조사팀이 찾아낸 자료였죠. 2년 전 이혼 기록. 이혼 사유 불임으로 인한 가족 갈등. 이혼 후 정신과 상담 기록. 민도아와의 교제 시작 시점 차은결 임신 6개월째. 최연희가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닙니다. 차은결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동학대 미수, 보호자 권한 남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유기 시도까지 의심됩니다. 그럼 제 남편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시어머니와 설아윤 씨도 공범으로 볼 수 있고요. 최연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두 가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긴급 임시조치로 친권 제한 신청. 둘째, 형사고소장 제출. 친권 제한이요? 네.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남편 측의 아이들 접근을 막는 겁니다. 차은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틀 후 가정법원 긴급신문이 열렸습니다. 판사 앞에 최연희가 섰고 건너편엔 민도아의 변호사가 있었죠. 신청인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최연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신청인 민도아는 신청인이 혼수 상태일 때 명백히 유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의무기록에 남아있는 발언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새쌍둥이 중딸 아이에 대해서는 29일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일지와 CCTV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불어 제3자인 설아윤과 공모하여 아이들을 탈취하려 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민도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아내의 회복을 기도하며 아이들을 돌봤을 뿐입니다. 셋째 아이를 방문하지 않은 건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29일이 너무 깁니다. 최연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피신청인 민도아에 대한 임시 친권 제한을 결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새쌍둥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며 모든 친권은 신청인 차은결에게 있습니다. 민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이의는 정식 재판에서 제기하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차은결은 최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식 재판에서 완전히 끝내야죠. 밖에서는 민도아가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노경자와 설아윤도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노경자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이미 판단을 내렸으니까요. 차은결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생아실로 향했죠. 유리창 너머로 세 개의 인큐베이터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세 아이 모두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요. 배정은이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차은결은 셋째 인큐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작은 딸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차은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유리창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죠.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엄마였으니까요. 복도 저편에서 강세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잘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정식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차은결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29일 동안 쌓아온 기억으로, 증거로, 그리고 의지로요. 석 달 후 서울가정법원 3호 법정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으니까요. 피고인석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도아, 노경자, 설아윤.
증인석에는 차은결이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했죠.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민도아, 최후 진술하십시오. 민도아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해서 판단을 잘못했을 뿐입니다. 판단 착오라고 하셨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29일 동안 단 한 번도 딸을 찾지 않은 게 판단 착오입니까? 그건 산모가 혼수 상태일 때 보험금 이야기부터 한 게 판단 착오입니까? 민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죠. 의무기록입니다. 피고인은 산모의 생명보다 아이들을 우선하라고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일지입니다. 29일 동안의 기록이 피고인의 의도적 방치를 증명합니다. CCTV 영상입니다. 피고인이 공범 설아윤과 함께 신생아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녹음돼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민도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피고인 노경자, 최후 진술하십시오. 노경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손주들이 잘 자랐으면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딸 손주는 버리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노경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둘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죠? CCTV에 다 녹음돼 있습니다. 이건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명백한 아동 차별입니다. 노경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설아윤, 최후 진술하십시오. 설아윤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정말 아이가 필요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가 죽길 바라셨습니까?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럼 혼수 상태 환자 앞에서 이번엔 제 인생이라고 말한 건 뭡니까? 설아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 말이죠.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불임으로 이혼한 후 심각한 집착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설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차은결을 바라봤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차은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선 그녀의 모습은 약해 보였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29일 동안 모든 걸 들었습니다. 제가 죽길 바라는 목소리들을요. 제 딸이 버려지는 소리를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은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이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차은결을 향하고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민도아, 배우자 유기미수, 아동방치, 친권 남용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친권은 완전히 박탈되며 향후 10년간 아동 접근을 금지합니다. 민도아가 무너졌습니다. 피고인 노경자, 아동 유기방조로 벌금 3천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노경자는 울음을 터뜨렸죠. 피고인 설아윤, 배우자 유기방조, 사기 미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설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새쌍둥이에 대한 단독 친권은 원고 차은결에게 있음을 확정합니다. 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인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죠. 차은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앞으로 계획은요? 차은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약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기록했고 싸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차은결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생아실은 이제 퇴원 준비 중이었죠.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랐으니까요. 배정은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축하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죠. 차은결은 세 개의 인큐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이제 세 아이 모두 평등하게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차은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강세윤이 다가왔습니다. 퇴원 준비 다 됐어요. 내일부터 새 출발이네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차은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세윤이, 배정은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거요. 그날 밤, 차은결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 있었고, 걷고 있었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멈췄지만 귀는 살아 있었다. 차은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결국 법정에 섰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쓰라린 미소였지만 승리의 미소였죠. 다음 날 아침, 차은결은 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혼자 새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차은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으니까요. 이미 29일의 지옥을 견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지켜줄게. 차은결은 새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평생 지켜줄게. 햇살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죠.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차은결의 삶은 계속됩니다. 새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